안녕하세요. 축구 소식 전하는 축구라리가 채널입니다. 오랜만에 이강인 선수 경기가 있었죠. 유로파리그 우승팀과 챔피언스리그 우승팀 간의 단판제 매치, 유럽 최강자를 가리는 슈퍼컵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의 주인공은 기분 좋게도 우리 이강인 선수였죠. 이강인 선수의 후반 추격골로 시작해서 파리가 짜릿한 동점까지 만들어냈고 승부차기까지 가서 결국에는 PSG가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2대0으로 계속 토트넘에 끌려가던 파리였고 패색이 짙었는데 경기를 완전히 돌려놓고 우승까지 끌고 가게 되는 원동력이 바로 이강인 선수의 골부터 시작이 됐죠. 아주 대단한 골이었습니다. 슈퍼골이었고요. 수비수 3명이 달라붙는데도 아주 침착하고 강력하게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발등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찼는데 굉장히 정확하고 강력한 슈팅이었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비수들이 3명이나 달라붙고 발을 갖다 대기 때문에 만약 낮게 깔리는 슈팅이었다면 볼 자체가 수비수 발에 걸리게 되었었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 굉장히 수준 높은 선수들은 살짝 띄우는 슈팅을 하는데 강력하면서도 이렇게 살짝 띄우는 슈팅을 정확하게 차기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려운 테크닉이죠. 그래서 보통 메시나 이렇게 굉장히 기술적인 수준이 높은 선수들이 이런 슈팅을 잘 하곤 하는데요. 이강인 선수의 슈팅 클래스도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수비수들 달려든 거 보고 이 타이밍이면 내 슈팅 막으려고 수비수들이 발을 내밀겠구나, 그 발에 걸리겠구나, 그걸 예상하고 이렇게 살짝 띄우는 슈팅을 한 겁니다. 또한 이런 슈팅은 골키퍼 입장에서도 굉장히 맞기 까다롭고 애매한 높이로 날아가는데요. 딱 정확하게 손과 발 사이에 오는, 골키퍼 입장에서는 가장 막아내기 까다로운 애매한 높이로 날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이강인 선수의 슈팅은 코스 자체도 골대 구석으로 정확하게 박히는 완벽한 코스의 슈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볼의 속도, 그리고 볼의 높낮이 등 이렇게 세 가지 기술적인 요인에서 굉장히 완벽한 슈팅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골키퍼로서는 막기 불가능한 슈팅이었습니다. 이렇게 이강인 선수의 굉장히 수준 높은 수준의 슈퍼골로 파리가 1점을 따라 붙었고, 이 골 시작으로 동점까지 만들어내고 승부차기에 가서 우승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이 슈퍼골 득점 이외에도 플레이 자체 질도 굉장히 높고 컨디션도 굉장히 높고 좋아 보이는데요. 전반전에 부진했던 선수들 대신에 이강인 선수하고 이 파비안 선수가 미드필더로 들어오면서 파리 경기력이 확 살아나고 지난 시즌에 굉장히 좋았던 모습을 비로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득점에서도 그렇고 플레이 수준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팀의 우승의 1등 공신이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그건 뭐 파리 현지 팬들의 반응도, 여러 현지 반응들도 굉장히 좋았죠. 어제 이강인 선수 활약이 그냥 보기만 또 좋은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강인 선수가 현재 이적을 모색하고 있죠. 이강인 선수 본인도 그렇고 파리 구단 자체에서도 대놓고 뭐 이강인 선수가 이적을 하고 싶다, 그리고 파리가 이적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서로 애매한 상황이 약간 있고 파리 구단 자체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팀에 남아도 나쁠 건 없다, 이런 스탠스니까요. 당장 어제 경기에서조차 이강인 선수 아니었으면 경기에서 졌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죠. 파리에 도움이 됐으면 됐지 실이 되는 선수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가고 싶죠. 자신의 실력 대비 주전으로 뛸 수 있는 팀이 굉장히 많은데 굳이 파리에서 벤치에서 이렇게 지키면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선수는 뛸 때 가장 행복하고, 그건 이강인 선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차례 선수 본인도 많이 어필을 했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현재 24세고 전성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입장에서 무조건 경기를 많이 뛰고 주전으로 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수 전체 커리어를 위해서도요. 그리고 당장 내년에 또 월드컵도 있죠. 아무튼 어제 경기 활약으로 인해서 최근 한동안 뜸해졌던 여타 구단들의 이강인 선수에 대한 관심이 또 확 다시 불을 지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 몇 가지를 짚어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경기 흐름을 바꾸는 수준의 한 방이 있는 선수라는 가치를 어제 슈퍼골로 증명했습니다. 그 점이 이강인 선수는 교체로 투입돼서 들어가더라도 경기 흐름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그런 수준의 선수란 걸 보여줬고요. 이러한 게임 체인저로서의 역할은, 이런 능력은 어떤 팀이든 탐을 낼 만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득점뿐만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경기력을 또 증명했다는 점입니다. 웨파 슈퍼컵이라는 권위가 있는 그런 경기에서 득점력뿐만이 아니라 승부차기에서도 키커로 나서서 굉장히 가볍게 자신감 있게 성공을 했고, 또한 경기에서 플레이 질 자체도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실력이 큰 경기들, 유럽 최고의 무대, 그리고 당연히 프로리그, 영국 프리미어리그 이런 곳에서도 충분히 통할 거란 것을 공인받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이강인 선수의 이적에 관심 있는 팀들의 주목을 확 끌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걸 보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팀 내에 높아진 PSG 내에서 입지인데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 선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고, 주전으로 쓰지 않더라도 어제 경기처럼 게임이 안 풀릴 때 특급 조커로 활용하고 싶어하는 게 사실인데요. PSG가 쉽게 이강인을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좀 커졌습니다. 이 점은 환영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좀 애매한 부분이기도 한 게 사실인데요. 앞서 언급해드렸듯이 이강인 선수가 현재 24세고
되고 전성기로 이렇게 나아가야 될 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 또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주전으로 뛰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감독은 슈퍼조크로서 이강인 선수를 활용하고 싶어하고 별로 내보내고 싶어하지 않는 상황이죠. 당장 어제 우승 세러머니에서도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웃으면서 이렇게 꽉 안아주는 모습, 고맙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고요. 또 이강인 선수를 파리로 데려왔던 캠퍼스 단장도, 파리 단장도 이강인 선수하고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고 끌어안고 한동안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어제 보였습니다. 자기가 데려온 선수가 이렇게 슈퍼컵 우승을 만들어줬고 나가고 싶어하니 계속 신경이 쓰이고 감독이나 이렇게 단장 입장에서는 데리고 있고 싶어하는 거죠. 굉장히 딜레마인데요. 하지만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선수 이강인 선수 개인 입장에서는 나가는 게 맞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조율을 해서 이강인 선수가 이적에 성공해서 프리미어리그 같이 경쟁력이 있는 곳에서 주전으로 뛰었으면 하는 게 전체적인 한국 팬들의 심정이긴 하죠. 이렇게 불이 다시 지펴지고 확 붙을 걸로 보이는 이강인 선수에 대한 여타 팀들의 관심에 대해서도 이렇게 주요 기자들도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이강인 선수에 대한 관심이 다수 존재한다, 그리고 그 관심이 더 높아질 걸로 보인다는 이렇게 기사 트윗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적 시장이 9월 2일까지인데요. 현재로서 약 19일 정도 그 정도 남았죠. 3주가 조금 안 되는 입장인데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 3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강인 선수 굉장히 인기가 높았는데 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렇게 나폴리 빼고는 여타 구단들에서 적극적인 관심이 별로 없었는지 궁금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겨울 이적 시장에 많은 팀들이 관심을 적극적으로 나타냈었죠. 당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스날, 그리고 뉴캐슬 같은 프리미어리그 명문 팀들은 물론이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나 나폴리 같은 스페인 이태리 클럽들까지 이강인 선수를 영입 리스트에 올렸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특히 이강인 선수가 올해 파리에서 뛰었던 시즌 초반, 중반까지 폴스나인, 가짜 9번, 그리고 윙, 그리고 메잘라,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까지 이렇게 여러 포지션을 소화하면서 주전 혹은 준주전급으로 경기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가짜 9번 등 전술적인 가치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많은 팀들의 이강인 선수의 다재다능함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만 우리 팀에 오더라도 이렇게 공격의 한 축을 책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던 시기죠. 펩 과르디올라 감독도 이강인 선수의 활약을 챔피언스 리그에서 맞상대하면서 굉장히 극찬하기도 했었죠. 이런 이강인 선수의 활약과 더불어서 겨울 이적 시장은 사실 원래 좋은 선수를 영입하기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따라서 해당 포지션에서 영입하고 싶은 선수들이 필요한 해당 포지션이 있는 이 유명 클럽들이 굉장히 이강인 선수의 활약도와 이렇게 주목도와 더불어서 영입에 겨울 이적 시장에 관심을 많이 나타냈던 거죠. 그런데 선수 본인은 이적을 해도 시즌 끝나고 하는 걸로 비중을 뒀었고요. 허나 이강인 선수가 시즌 중후반부로 가면서 점점 더 좀 벤치에 머무른 시간이 길어졌고 시즌 막판에는 약간은 실종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사라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흡이차 등 새로운 선수들의 영입, 그리고 팀 전술과 다소 부합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두드러지기 시작했고요. 또 이강인 선수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포지션에서 뛰지 못하는 파리에서의 현실, 그리고 이적을 원한다는 그런 뉘앙스를 내비친 선수의 개인의 스탠스 등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됐던 상황입니다. 또한 여름 이적 시장이 되면서 훨씬 많은 선수들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서 이강인 선수의 관심을 겨울에 나타냈던 클럽들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좀 분산이 되고 다른 곳을 향하게 되면서 재빠르게 다른 선수들을 또 영입하게 된 부분도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 여름 이적 시장에서 관심이 줄어든 영향이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또 다른 부분은 현실적으로 이강인 선수의 이적료가 최소 3천만 유로로 낮은 가격은 절대 아니고 연봉도 100억 정도 이상이 되는 그런 부분도 유추가 되는 등 상대적으로 높은 여러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영입을 원하는 팀들 입장에서도 시즌 후반부에 약간 경기에서 실종된 이강인 선수에게 투자하기에는 다소 꺼려지는 높은 금전적인 장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름 이적 시장에서 김민재 선수를 통해서 실력뿐만이 아니라 마케팅에서도 덕을 톡톡히 봤었던 나폴리를 제외하고는 큰 입질이, 확실한 입질이 없었던 건데요. 아주 다행스럽게도 어제 활약 덕분에 이강인 선수에 대한 관심도나 주목도가 또다시 확 살아나게 계기가 될 걸 보입니다. 아주 필요한 순간에, 좋은 순간에 터진 슈퍼골이었고 굉장히 눈부신 활약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여러분들도 물론 그러셨겠죠. 한편 파리 구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강인 선수의 활약 덕분에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좋으면서도 또 이제 이적 제의가 많이 들어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또 동시에 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강인 선수의 어제 웨파 슈퍼컵에서의 활약은 향후 이적 시장에서 이강인 선수의 가치를 굉장히 높이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걸로 보이고요. 이적 시장에서의 관심도나 주목도도 굉장히 높게 가져갈 걸로 보입니다. 이런 이강인 선수의 이번 활약으로 인해서 이적에 대한 시나리오가 두 가지 정도로 압축될 걸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잔류 가능성 상승입니다. 별로 개인적으로는 크게
반기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잔류 가능성이 상승하는 게 첫 번째인데요. PSG가 이강인 선수의 활용 가치를 엘리케 감독, 그리고 단장, 또 구단주, 그리고 팀 동료들들 모두가 재확인하면서 어제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를 주전은 아니더라도 슈퍼 조커 같은 핵심 자원으로 분류하고 잔류를 강력하게 원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큰 경기에서 긴장하지 않고 오히려 대활약하는 이강인 선수의 존재가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자로서 또 한 번 우승에 도전하는 파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이점으로 누릴 수 있는 메리트로 다가오는 그런 부분이 어제 확인된 거죠. 또다시 두 번째 시나리오는 더 좋은 조건의 이적입니다. 선수의 이적 의지가 워낙 확고하고 이적 접근이 많이 들어와서 이적을 하게 된다 치더라도 PSG가 이강인 선수를 놓아준다 해도 이적료나 이렇게 높은 연봉 등 꺼려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제 활약도로 굉장히 그걸 희석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죠. 또한 PSG 파리 구단 입장에서도 이적료 등 몸값을 굉장히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됐습니다. 동시에 더 좋은 오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거죠. 이 점은 이강인 선수가 파리를 탈출하는데도 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둘을 정리하면은 이강인 선수의 슈퍼컵 활약은 단순한 득점을 넘어서 이강인 선수의 가치를 전 세계 그리고 유럽 주요 팀들에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는 파리의 잔류 후에 더 많은 출전 기회를 보장받거나 아니면 다른 주요 클럽으로 이적을 위한 강력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잔류를 하던 아니면 이적을 하던 어떤 부분에서 봐도 굉장히 좋은 이득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활약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듯이 선수 본인의 의지 그리고 전성기로 들어가는 24살이라는 그 나이대인 점 그리고 1년 후에 월드컵 등 여러 부분 고려했을 때 지금처럼 주목을 받을 때 이강인 선수의 최적 포지션인 공격형 미드필더나 중앙 미드필더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영국의 클럽들로 이적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약 18일, 19일 정도 이적 시장이 남았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몇 주가 될 것 같고요. 또 저도 여러분과 더불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소식들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모쪼록 좋은 소식 들리고 선수 경력이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될 이번 이적 최선의 방향으로 풀리길 기대해 봅니다. 그럼 우리 축구라리가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야기가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공유 많이 부탁드립니다. 특히 주변에 널리 공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차고 재미난 소식 가지고 금방 또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Hasta luego.